예,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민원련의 탈곡사들. 이름이 좀 재밌죠. 민원련의 탈곡기라는 그 자체 팟캐스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을 착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련의 공시형 활동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처음 나오셨죠? 네네. 예. 어떤가요?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저를 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었는데, 예. 사실 제가 방송 경험도 없고 해서, 예, 예. 네, 극구 사양회를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민원련에서도, 활동가 중에서도 방송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항상 청취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그 청취자 여러분께 귀테러를 선사하게 되어서. 잘할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할 때까지 출연해서 이제 프로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만 댓글을 좀 읽고 가겠습니다. 예. 자, 스페이스 엔젤 03님이 MB가 쿨했다니 푹이라고 하셨네요. 예. 유희연님은 저분 여당에 좀 삐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유진님이 박중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푸른 하늘님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로 사법개혁이 되어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변화가 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닥터키친 다방커피를 이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커피고요. 이렇게 타서 먹을 수 있는 커피니까 많은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밑에 나가는 이메일 당첨되신 분들은 밑에 나가는 이메일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어떤 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연예인 최진리 씨 관련 내용인데요. 최진리 씨, 네. 이제 보통 우리는 설리 씨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오신 거죠? 보도의 양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렇죠. 고 최진리 씨가 이제 오후 5시경 연합뉴스의 속보를 통해서 예.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요. 제가 그거를 묶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날 너무 충격적인 일이 여러 건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최진리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주었던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더욱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런저런 보도를 보기는 했는데 일단 언론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어제는 설리 동향 보고서, 사망 보고서가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이거는 언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직원이 설리 사망 신고를 받고 초동 대처를 한 출동 보고서가 이제 유출이 된 건데요. 공공기관 저도 이제 월요일에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을 봤었는데요. 공공기관 보고서 형식의 사망 보고서 문건입니다. 여기는 사망자 이름과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당시 상황이랑 조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에 유출이 돼서 거의 전 국민에게 이제 뿌려진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를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다가 누군가가 다른 지인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그럼 유출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진 건가요? 네, 지금 오늘 뉴스인데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경기소방서의 한 직원이 자기가 유출을 했다고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소방당국이 그에 대해서 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매우 민감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족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서 장례 절차를 좀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의 취재진이 그거를 또 취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모든 기자가 이 내용은 들었을 건데, 예. 이제 소속사 측에서 이거를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스포티비 뉴스의 한 기자가 취재윤리를 어기고 단독을 여기다가 단독까지 붙여가지고 단독? 네. 이라고 뭘 단독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단독으로 취재를 했겠다 이런. 단독으로 취재를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례 절차를 이제 장례식이 어디서 하는지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강모 기자가 썼다고 알렸다가 예. 나중에 온라인상에는 사실 강모 기자가 쓴 게 아니라 김모 기자가 쓴 건데 후배 이름으로 나갔다는 내용이 돌고 있어서 사실 어느 기자가 이걸 쓴 건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어느 기자가 썼던 스포티비 이름으로 나간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이제 게이트키핑이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목적인데 이거는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악행은 기자가 했어도 결국 돈은 언론사가 챙기는 거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시영 활동가께서 좀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좀 해서 오늘 좀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어떤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일단 보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보려면 1년이 걸려도 모자르지 않나.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좀 보였던 게 문제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기사들에 시민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막 언론사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기사들을 문제점을 수정을 하고 기사들을 내리는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기사들 중에서도 현재 내려가 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문제 보도들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사례가 아닌 이상 뭐 문제된 요형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메이저한 언론사의 대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메이저한 언론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중앙일간지 뭐 이런데 인터넷판 이런 데들을 주로 보셨다라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좀 일단 이 추측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떤 거가 있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 이상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많은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후속 대책에 대한 악플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제 주변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추모의 마음이 먼저다 하면서 논평을 자제하는 분도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입장에 약간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는 순간 이건 어떤 공적인 자료, 그러니까 역사에 비유하자면 1차 사료가 되는 거거든요. 사망 원인에 대해.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제 사망 원인을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지금 대체적으로 추측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악플에 의해서 어떤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외롭고 타격을 받아서 설리 씨가 최진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 악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약간 원인 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다 맞게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요? 무리인 거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미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과 거의 동시에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분석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추측이고 정황적 증거로만 그렇게 했지 그게 면밀하게 조사가 안 된 건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언론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보자면 중앙일보, 국민일보, MBC 같은 메이저 언론사인데 이런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생전에 고인이 쓴 뭐가 나왔다, 뭐 문건들이 나왔다 이런 식의 말을 제목에 덧붙여 놨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메모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메모를 공개를 했겠습니까, 기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그 기자들은 취재를 해서 그거를 쓴 건가요? 그러니까 기사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끝나요. 메모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메모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메모는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소위 말해서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메모가 발견됐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결론이 메모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거니까 뭐 원초적인 호기심인데 메모가 그럼 이게 유서인가? 이게 무슨 설리 씨가 무엇을 남겼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메모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면은 이 정도면은 좀 보도에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은 보도하기엔 너무 약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기자를 오래 했던 입장으로서 근데 그거를 자극적인 내용으로 클릭수를 눌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명 어뷰징 기사죠. 어뷰징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악플을 이렇게 줄줄줄줄 달아서 설명을 한 기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악플을 친절하게 읽어주는 기사나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 그 악플이 굉장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기사의 전체적으로 그런 보도들의 기사의 외피를 보면 마치 악플러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악플러를 비판하는 것처럼 기사는 써놨지만은 사실상 악플러의 그런 그 내용을 가감없이 다 전달을 함으로써 오히려 약간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악플이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이미 추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비유하자면 악플러들한테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요. 도로 표지판을 써주는 거다. 네, 언론계 격언 중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모두 코끼리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악플을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플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기사에 또 악플이 달리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사생활 설리 씨의 전 남자친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등장한 것도 있었어요.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이게 설리 씨의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설리 씨 그 사망에 애도를 표한 그런 연예인들의 기사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건데 악플러들한테 그 악플러들이 사실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막 그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생전에 친했던 사람 이런 관계도를 막 다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계획적으로 악플을 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관 기사들이 나오는 것만으로 이제 막 그쪽으로 이제 악플러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리 씨와 관련된 과거에 누구랑 뭐 했던 사진을 보니 뭐 누구하고 뭐 잘 지냈던 걸 보니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면서 또 다른 2차 가해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설리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모 씨 뭐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666일 만에 뭐가 있어서 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게 무슨 기사예요? 네, 사실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기사인데요. 이게 기생 언론으로 비판을 받는 위키트리가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거예요? 666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좀 의문은 들지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맥락이 없어서 네, 그 샤이니의 종현 씨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분이 돌아가시고 그 666일 만에 설리 씨가 자살했다는 겁니다.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샤이니 종현과 설리가 그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금기 시대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악마의 숫자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그게 무슨 주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은 안 된 거고. 근데 이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군요. 사람들 자극을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 네, 그냥 단순한 어뷰징 기사입니다. 그 음모론적 내용을 담은 그런 기사고요. 지금은 당연히 그 비판이 쏟아져가지고 기사를 내린 상태라서 지금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저는 좀 희망을 가지는 게 우리 독자분들이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내려라,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언론사들이 옛날만큼 막 지른 언론사도 많이 있지만은
알아서 좀 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언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어찌 보면은 악플을 단 것도 그 소비자들이고, 예. 네, 이렇게 그 언론을 질타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단일한 실체로 언론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만일 사망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모로 그 떠올린 게, 제가 예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교수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예. 그 제가 국내 언론 지면 기사를 보고 그 앨런 크루거 교수의 사망 소식을 접했는데요. 예. 제가 그 기사에서 그냥 사망했다는 정보 이것만 딱 건조하게 나와 있어서 그 이분이 또 그 50대 중반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예, 일찍 좀 돌아가신. 네. 예. 그래서 그 해외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망 원인이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였다. 이런 내용 이제 외신의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고서야 알았는데, 지금도 그 이분의 구체적인 그 선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소식을 전한 CNN 기사를 읽어보면요. 예. 그 이제 사망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각계 추모 멘트랑 그분의 생전 업적을 조명하는 이런 소개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기억과 추모에 초점을 맞춘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보도 윤리강령 내용을 종합해보면 뭐 이런저런 공자님 말씀들이 써 있어요. 좋은 말씀들이 써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기사를 유병인들의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기사를 낼 때는 CNN과 같은 방식의 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언론사의 어떤 뭐 이렇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취재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 언론들이 이런 어뷰징 기사를 쓰면서 돈을 벌고 이게 어떤 언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포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독자들은 거기에 어떻게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뉴스톱에서도 다룰 건데, 국민TV 여기 김준일의 핫식스에서도 한번 추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공시영 활동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할 때까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너무 경직되셨어요, 지금. 아, 예. 그런가요? 예, 한번 좀 편하게. 꽤 편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근데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더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밝은 주제로 한번. 네, 제가 굉장히 정제된 멘트로 이제 스크립트를 적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